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수백 명의 꽃같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노동자 민중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검사 생활 평생 하다가 최고 권력에 올라간 윤석열 정권은 기업이 곧 국가라며 노동자에게 투쟁할 권리를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근로를 투입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하는 것을 부정하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오다 돌아가신 김용균 님이 출발해서 만들어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평생 검찰 생활만 하다 당선된 윤석열 정권은 어린이집에 가서 2살짜리 애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망발을 일삼고 있는 정권입니다. 나라 위로 남북한이 분단체제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도 평화를 갈구하지 않고 대결을 갈구함으로 인해서 노동자 민중의 생활은 그리고 이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지들,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위기의 시대에 나라 꼴이 이 엉망인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 민중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했다는 이유로 470억의 손배를 물리는 이 나라, 재벌을 위한 탐욕과 자유만을 외치고 공정만을 외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노동자의 존엄을 앗아가는 이 정권에 맞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2만 경남지부가 20만 금속노조와 함께 110만 민주노총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정치 권력을 진 그들과 2,000명의 검찰을 배경으로 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을 통해서 20%도 채 되지 않는 저 정권이 공안정국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을 정조준하고 이제 내년 총선에서 입법 권력을 가지고 간 이후에 이 불평등한 체제, 분단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동지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내일을 위한, 동지들의 삶을 위한, 내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1월 12일 민중총궐기이고 전국 노동자대회입니다. 동지들, 저들의 폭주에 맞춰서 11월 12일 날 동지들은 나는 금속노조는 11월 12일 날 항쟁의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이고 그것이 이 위기의 시대를 노동자의 힘으로 돌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나라 꼴이 엉망인 것을 지키는 힘은 항쟁의 역사를 가진 우리 노동자의 일입니다. 항쟁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저 폭주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아. 11월 12일 전국 노동자대회 10만 명이 모인다면 노동계약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아, 시원해. 시원해. 노동자들의 답답한 속엔 11월 12일 전국 노동자대회 와!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등 노동개혁 운동하에 전 노동자의 기본권을 너무 암울한 것 같아. 윤석열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못하게. 끝까지 지켜보겠고요. 11월 10일 10만 총궐기!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끝을 보는 투쟁. 하겠습니다. 투쟁! 11월 10만 총궐기를 민주노총답게 싸웁시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조선하청지의 유채한입니다. 유조는 명확하잖아요. 원청 사용자성 인정. 저희가 작년에 파업을 할 때 노동자 없이 그냥 현장의 요구만을 가지고 파업을 진행했을 때 말 그대로 그냥 불법 파업을 진행했어요. 쟁의 조정도 지지 않고 그렇게 파업을 하니까 계속 경찰하고 부딪히더라고요. 이제 올해는 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지고 파업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업을 진행했고, 이 파업이 결말이 지금 와서 보면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도 파업을 해봤자 이게 나중에 불법으로 바뀌어버리나. 그래서 유족법, 이게 이제 원청 산하에 있는 하청 구조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법을 만들어 놨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해봤자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뭐 하락하면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안 되면 결국 또 사고를 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불법이면은 뭐 앞뒤 볼 거 없잖아요. 그냥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3조 같은 경우는 결과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실상 이게 파업을 해보니까 회사가 그냥 처음부터 손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대할 마음도 없고 시간만 끌면서 피해액을 놀리면 자기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니까 그잖아요. 뭐 임금 올라봤자 30만 원, 40만 원인데 뭐 몇 억씩 손배 들어오면 어느 누가 파업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몇 억 피해 앞에서는 나머지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일단은 3조 개정이 안 되면 피해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회사도 그냥 뭐 뻥튀기 해서 던지려고 할 것 같고요. 저희도 어차피 뭐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뭐 피해고 뭐고 없이 그냥 진행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개정 안 하면은 또 똑같은 문제인데 또 사고를 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주목받았을 뿐이지 파업 현장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아직도 우리는 못 넘어서고 있는 거고요. 뭐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닥 많은 좀 좋은 대우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3조 앞에서는 못 넘어서시더라고요. 실상 노동조합법을 만들어 놓고 파업이 열려 있어도 요거 못 넘어설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뭐 노동조합은 힘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거고 자본은 힘이 자꾸 세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뻔히 죽을 거 알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9만 금속 동지 여러분, 11월 12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투쟁!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미 돈을 많이 썼고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라는 새로운 세금도 매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만 반대로 가겠다는 건데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금의 이름은 횡재세입니다. 기업 경영 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서 번 돈, 이건 횡재라는 겁니다. 법인세에 더 얹어 25%의 초과 이윤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The oil and gas sector is making extraordinary profits, not as the result of recent changes to risk-taking or innovation or efficiency. I am sympathetic to the argument to tax those profits fairly.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1년 소득 125억 원이 넘으면 5%, 300억 원이 넘으면 여기에 추가로 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를 막기 위해 G20의 최저세율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Who are the winners from this? The winners are the corporations and the losers are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who end up bearing an unfair share of total taxation.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이 세금을 올리고 있는 지금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출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것만큼의 부담을 더 지운다라는 것은 이건 명확한 겁니다. 부가세도 안 올리고 소득세도 안 올리고 종부세도 내리고 법인세도 내린다면은 우리 후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 나라 중 35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칠레, 멕시코뿐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코로나19와 빈부격차 극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금 더 내겠다. 부자 102명의 외침입니다. 공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밝힌 이들은 애국적인 백만장자들이란 이름의 단체입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공개 서한을 통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들은 현재의 세금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단체에는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 에비게일 디즈니 등 미국과 유럽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102명이 속해 있다는데요. 이 부자들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겪었던 지난 2년간 자신들의 재산은 증가했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전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은 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해당 단체가 비영리 단체들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재산 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 빈곤층 23억 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9년과 2020년 두 번이나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깎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뿐만이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 양도세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 또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 감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 특히 법인세가 논란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만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최고 17.5% 정도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10조 3천억 원, 전체 법인세의 14%에 이릅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세금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소득세 같은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서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저소득계층은 세금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면세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서민들을 도울 방법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부자감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이제라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복지 지출을 위해서 앞다퉈 증세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조용합니다. 정치권은 복지 얘기만 할 뿐 정작 증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내고 함께 혜택을 누리자는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사람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모두가 세금을 내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일종의 공동구매입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어떤 공공재 같은 것들이거든요. 각자 개개인이 알아서 뭐 대응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복지를 위해 앞다퉈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카드를 꺼내고 화석연료 소비세나 탄소세 같이 환경세금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조용합니다. 이상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각각 코로나 위기에서도 돈을 더 잘 번 기업과 개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특별 연대세 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둘 다 2년에서 3년만 더 걷는 한시적 증세인데다 그나마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세금을 내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대기업들의 세액공제를 늘려줬고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깎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복지 혜택을 누리는 보편복지를 위해 부유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에 더해 모두가 조금씩 더 내는 보편 증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자는 물론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함께 조금씩 더 부담하면 사회 연대라는 복지의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들을 저는 과소평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 올리자면 다 거 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하면은 복지 지출이라든지 세금 낼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방법은 많습니다. 대표적 불로소득인 금융소득과세를 계속 강화할 수 있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는 복잡한 공제제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40년 넘게 그대로라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가 이제부터라도 책임있게 증세 방안을 내놓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을 관통하는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물가 폭등,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위기 폭풍 속에 노동자 민중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전쟁 위기의 먹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 핵 항공모함이 동해에 나타나고 한미일은 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은 연일 강경 대응하며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전쟁위기, 정치위기 시대에 민중의 삶은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재벌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규제 완화로 재벌의 이윤을 높이고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경제단체장들을 만나서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것을 모조리 없애겠다는 약속을 천명했고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7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해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문건 고용 노동덩어리 규제안에는 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비정규직 확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요약하면 더 많이 일시키고 더 적게 임금 주고 더 쉽게 해고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으로는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역대급 노동개혁으로 재벌천국 노동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0.3평의 자신을 가두며 싸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다단계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전 사회적으로 낱낱이 알려지고 다단계 하청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고 야당 의원 56명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속칭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은 노란봉투법은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민주노총을 도적대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반노동 극우 인사 김문수를 경산호위 위원장에 임명하며 노동계약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20%대로 민심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반 총궐기를 성사하면 노동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만 총궐기의 힘으로 노조법 2조 3조를 비롯한 노동개혁 입법 쟁취 투쟁으로 끝장을 보는 투쟁으로 달려나갑시다. 경제위기, 전쟁위기, 정치위기 시대를 노동자들의 대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내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살지 맙시다. 싸워야 합니다.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에 10만 노동자 총궐기로 떨쳐 일어납시다. 금속 노동자가 2만 결집을 성사하면 10만 총궐기는 성사됩니다. 동지들을 믿습니다. 10만 총궐기 전선에 맨 앞자리에 위원장 분투하겠습니다. 11월 12일 서울에서 꼭 만납시다. 투쟁!